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국은혜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이시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욱 교육정책 담당입니다. 이미연 미래인재육성 담당입니다. 박인숙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정향숙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윤동규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이경은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교육생활지원과 현황,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에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강의실, 동아리실, 면학실, 스터디 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7월부터 영어회화, 독서지도, 학습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둘째,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0년 양국은 초중학생 영어 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체험 교육시설을 활용한 영어 진로 캠프, 직업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관내 일반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입시 제도 등을 설명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중고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은 양구고와 양구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 컨설팅, 면접 지도 등을 지원하고 중학생 창의 인재반 운영 지원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진로 진학 캠프, 진로 진학 상담, 대학교 탐방, 기업체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셋째,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입니다. 7, 8월 학예 방학 기간 중에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탐방지역 항일운동 관련 인물 및 활동 내용 등을 사전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항일 유적지 탐방은 순국 110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 활동지역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넷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 장학회는 기금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0억 8,158만 2천 원이며 주요 추진 계획은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학력 우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양록 장학생 모집은 2월에서 3월까지 수여식은 4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는 기금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에서 58억 7,572만 7천 원이며 학생 장학금 지급과 교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학생 부업 지원은 지난해보다 83명이 늘어난 260명을 확대 운영하고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가온학사 4명, 향토학사 45명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 디지털대학교와 관학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양구 국민이 많이 지원하기 위해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한림선식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지원 강의실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수시
모집 전형 대상자 선발 지원은 복지급여 가구의 자녀로서 협약대학 진학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은 청소년 시설과 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도비와 군비 20억을 투입하여 3층 규모로 별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동면 체육공원 앞 군유지에 도비와 군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역시 5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일곱째, 행복교육지구 운영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행복교육 연구 용역 추진과 다양한 청소년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여덟째, 작은 학교 살리기 및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1월에 2020년 교육경비 지원 계획 및 관리 지침을 통보하여 각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했으며 금년 1월에 학교별 사업계획을 신청받았습니다. 2월 중 교육경비 지원 심의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계획은 금년 11월에 수립하여 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아홉째, 교육복지를 위한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2, 3학년이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학교 급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을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여덟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금년도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중에서 동아리 페스티벌 3회, 동아리 버스킹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단체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은 사업계획서는 지난 2월 6일 제출하였으며 본심사는 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인 양성을 위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둘째, 정중앙 문해교육사 양성 및 문해학당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비문해 학습자 교육을 위한 정중앙 문해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3, 4월에 실시하고 문해학당은 5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시화전, 한글 골든벨 등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버들터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강좌 이수자의 지속적인 평생학습과 사회 환원을 위한 소수 모임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넷째,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 강좌와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하고 사이버 영어 교육 지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는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 및 마을 공동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추진사항으로 지원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지원과 신축 및 증축 5개소,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사회공익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각 단체로부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계획을 신청받았으며 금년 2월 보조금 심의 및 교부할 계획이며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새마을 행사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지방지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으로 김장 쌀 나누기와 사랑의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셋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릴레이,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브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구매 할인,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하고 12월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희망과 나눔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 전수조사를 2월에 실시하고 고위험 위기 가구 발굴단 운영, 통합 사례 관리, 지역 사회 보장 협체 등을 운영하고 동절기 위기 발굴은 12월에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연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2월에 앞당겨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은 5월에 실시하고 희망양구 사랑 나눔 운동 확산 홍보와 민간 네트워크 통한 연계 활동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 및 확인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권리 구제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별 복지급여,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넷째,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연중 지원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과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는 수시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서에 그 강원외고에 대해서 왜 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도 제가 그 이사인인데도 뭐 전반적으로 좀 알지는 못하는데 최소한 강원외고가 이제 기백에 달하는 어떤 국민에게 돌아갈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걸 좀 자랑도 좀 하시고 최소한 여기에 전년도 학교 예산 추경, 그다음에 또 금년도 학교 운영 예산, 또 교사들 편제 조견표 몇 명이나 있는지, 학생 수가 어떤지, 학생 부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여기서 좀 표기를 줘야지. 이게 좀 소원해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요. 또 본연이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가 저기 명문대 몇 명 같다라고 하는 속도를 자랑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잘 다닐 수 있게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반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은 학교정이 한다고 쳐도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사립학교 기업 진단도 한 번 안 받아봤고 그다음에 급변하는 그 우리나라 그 문계 행정에서 전문 기관으로부터 강원외교의 미래 방향이라든가 대처 방향 이제 외교가 없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보고 그저 교장 선생님이 아주 잘 갑니다. 그러면 그냥 잘 가는 줄 알고 있으니 이거 정말 지금 넋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걸 보면 이게 그래도 저 자랑 좀 하시라니까 서울대학 몇 명 가고 얼마 가고 학교 교장 선생님 얼마고 강원 대한민국에 있는 외고 중에서 우리가 제일 쌉니다. 이런 거 자랑할 게 많잖아요. 왜 싼지 몰라도. 이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것 중에서 제일 큰 투자처가 여긴데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업 진단 한번 받으시고 전문가들한테 우리 강원외고가 이 문교행정이 급변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또 방향이 어떤지 대처 방향이 어떡한지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다 맡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늘 안타깝다고. 지금 학교 운영이나 뭐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 과장님도 그렇고 그냥 학교에다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상. 그렇죠? 네, 지금 강원외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고 다만 이제 이번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만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기업 진단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현재 저희가 보고서에는 이제 준비 중에 있어서 담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개교 이제
20년이 이제 되기 때문에 개교한 지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 이제 업체에 용역을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감이 아군끼리 하는 행감은 그게 가치가 없다고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3자가 한번 들여다 보고 예. 그걸 해야 되는데 맨날 그저 서울대학교 몇 명 가고 어디 대학 몇 명 가까지 훌륭합니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속도는 자랑할 만한데 그 속도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정비를 또 필요하단 말이죠. 정비를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런 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꼭 두 개 해세요. 해서 객관적 답을 우리끼리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썼습니다. 그러면 학교 법인이야 이거 뭐 따지고 들고 할 게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니까 그게 뭐 눈이 뻔한 거 아닙니까? 급여하고 뭐 이런 건데 운영비인데 그러니까 학교가 강원외고가 앞으로 나갈 바가 어떤 건지 또 문교 정책이 저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자치단체 맨 말단에서 저걸 버틸 수 있을 건지 이런 거를 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게 축복 속에서 이 학교를 만든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사업이 아닌 걸 했다 그래서 100 몇억 원을 저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불법이 가미된 학교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떳떳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국민을 보거나 다른 데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보강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저 그냥 엎친 데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잘 좀 생각하셔서 그래도 어떻게 주도적 역할은 학교 운영은 교장 선생님이 하지만 법인 운영은 주도적 역할로 우리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지 이게 좀 올바르지 않아서 할 지적이니까 좀 뜻있게 들으시고 그거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근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근혜 의원입니다. 보고서 18쪽에요. 정중앙 문화교육사 양서 및 문해학당 운영.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교육사는 이제 그 관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한글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아직 그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먼저 그 한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글을 그 가리킬 수 있는 이제 문해교육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에 문해교육사를 먼저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양성한 이후에는 그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문해학당을 운영해서 그 문해교육 그 한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냥 문해교육사가 3급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럼 학당 운영은 뭐 찾아가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경무당별로 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특정 지역의 어떤 경로당을 중심으로 만약에 그런 이제 어르신이 많다면 그 경로당을 지정해서 거기를 학당을 운영하고 아니면 이제 각 면에 이렇게 각 마을에 소규모의 이제 어떤 어르신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다면 그 좀 더 중심 지역인 지역에다가 학당을 이제 설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녀보니까 그게 많지 않은데요. 한 마을에 몇 명씩 아직까지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분들 좀 많이 해서 떳떳하게 은행 가서 자기 이름 쓸 수 있는 정도는 되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공익활동 지원 사업 내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선지기록도 있고 내용은 참 좋은데요. 그 새마을이나 부녀회 아니면 뭐 이렇게 자무센터 이런 데서 그 봉사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그 마일리지 점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 관내 뭐 영화관이라든가 뭐 관내에서 운영하는 펜션, 방시휴양림 이런데 이용하실 때 좀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 사항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양국 행사 때나 이럴 때 무고수로 나오셔가지고 계속 봉사활동 하시는데요. 그 이분들만의 좀 인센티브가 가해져야 또 봉사하시는 분들 좀 그만큼 또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좀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그 전장에 보시면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이번에 장평리, 창리, 가우장리, 지성리, 팔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행화를 건립할 때 자부담률을 10% 가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45평형을 많이 짓고 있는데 뭐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 3천만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기존에 있던 마을 행화를 헐고 새로 지면은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추가되면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그 자부담비를 안고 마을 행화를 신설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좀 대책이 좀 없으신지. 네, 지금 현재 저희 그 신축이나 이제 증축할 경우에 이제 물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부담 1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지는 이제 마을에서 확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 건물을 만약에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철거비는 아마 상당 부분 이제 나올 거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마을에서 또 부담을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좀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조건은 이제 10%는 유지해야 되지만 철거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농촌 폐기물 지역이라든가 기초시설 지역, 댐 주변 지역 마을 같은 경우는 그 10%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10%를 대체해서 능력은 되지만 그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 정도는 좀 군에서 일정 부분 좀 부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신축이라든가 증축에서 기존 건물을 그 이제 부득이하게 철거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7쪽에 에듀센터, 예, 그 에듀센터 사업비가 3억이 그 전액 군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저 국도비 받아서 적경 지역 사업비나 뭐 국도비 받아서 편성하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이 사업이 그 좀 기존 건물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국도비 받기가 좀 쉽지는 좀 않고 기존 있던 건물을 좀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업을 또 좀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청소년 시설이 그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능 보강 사업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급성 또 국도비를 지원받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군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냥 쉽게 우리 돈으로 그냥 사업하는 것 같아갖고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국도비를 좀 따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그렇습니다. 직원도 채용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기존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는 그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를 그냥 일반 방을 좀 해서 임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아카데미에 이제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 지도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강사가 지금은 계시다고요? 예,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구 인구가 자꾸 줄고 애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건축비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인건비나 그 냉난방비 이런 것도 엄청날 텐데 그런 게 이제 파생되는 문제는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영계획과 예산 측정액도 잘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좀 먼저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혜림 의원입니다. 여기 8쪽에 보면은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영어 캠프 전문 교육 시설 위탁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시설이 위탁이 되어 있나요? 양국은 초중학생 영어 캠프. 네. 예, 이거 요사항은 이제 저희가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
있는 그 영어 그 마을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인천이라든가 양평. 그런데 그 영어 마을에 이제 저희가 위탁해서 그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캠프가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도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네. 세부나 무슨 뭐 발리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 바람직하고 좋은 이 시설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뭐 국내로 한정을 해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해외도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시나요? 여기 그 초중학생 영어 캠프는 이제 국내 영어 마을을 좀 국내로만. 대상으로 이제 네. 영어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시설 입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역사 탐방에서 네, 이거는 그거는, 예, 그렇게 그 외국을 가는 이제 그런 사항이 되는데 참고로 이제 그 뭐 많이들 이제 외국을 그래서 외국은 외국대로 이제 하고 요거는 그 실질적으로 다 영어 영어에 외국 캠프니까. 예, 한두 주 간다고 영어 실력이 갑자기 향상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런 캠프를 통해서 예. 좀 더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국내로 한정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군비가 많이 이게 과감하게 투자되고 이러는 이걸로는 우리 양구의 미래가 참 밝아 보여서 참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고 흡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차후에는 이 원어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영어를 좀 대화를 하면서 발음을 좀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외국도 좀 이렇게 캠프를 이용해서 외국 어린이들하고 교류한다든가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기회도 좀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더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겠나. 뭐 더 아이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과감하게 예. 그런 좀 시스템도 네.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어디 보낼 때에는 그래도 그쪽에 뭐 자질인 그 교사들의 강사진의 자질이나 능력 같은 거를 좀 검증하시고 잘 살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 의원입니다. 그 교육생활지원과의 2020년 군정업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신뢰가 갑니다. 아마 김재식 과장님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도 10월에 그 조직 개편 이후 교육생활지원과에서는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은 그 교육생활지원과 내의 희망복지 지원과 통합조사 이 담당의 업무는 그 사회복지 업무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좀 운영을 해보시니까 혹시 업무 분양 내지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두 개가 이제 복지 업무고 어떤 사회복지과하고 이제 일부 이제 어떤 업무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좀 일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 과가 지금 서로 이제 공조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 일단 뭐 옆에 같이 있어서 업무 협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시스템상으로 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그 장애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여러 가지 이 계획이 이 학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어야지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업 관련해서 국한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물론 영어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체험 활동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체험. 예. 주로 그게- 이쪽에선 그것도 창인제 학업이잖아요. 쪽에서는 주로 이제 영어라든가 학습 관련된 거, 학습법, 독서 이런 쪽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이제 체험, 그다음에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에 이제 또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수일 전에 그 양국군 그 청소년 활동 및 인재 육성에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여름방학 한 30여일, 또 겨울방학 한 50여일 되는 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양국군에서 한번, 군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이런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에 접목시켜도 가능하겠죠, 이런 건. 예, 그렇습니다. 요 뒤쪽에 보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저희가 계획서에 이제 보고서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캠프라든가 또 저기 관내 지역의 이제 체험 활동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에 거기 뒤에 보고서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관내 청소년들이 그 즐길 거리들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그 방학 기간에 좀 활동력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 양국은 2020년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양국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원 형태가 나오는데 지원 범위가 여기 해외 연수 지원에 관련된 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각 학교 이 교육 경비는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지난해 이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교육청과 각 학교에 이제 그 기본 계획을 통보해줬고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방과 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위주로 많이 이제 반영되어 있고 이제 일부가 이제 체육 지도자 인건비 이런 쪽에 이제 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는 그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 회계 군수의 수입의 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죠. 예. 뭐 의회 협의를 통해 가지고 10% 이상이 될 수도 예, 있겠지만은, 근데 일부 학생들 그리고 교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관련 근거가 없다면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듭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원 사업 맞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예. 15쪽입니다. 그 친환경 학교 급식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 관내 10개 초등학교 중에 유일하게 양구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우유 무상급식이 됐어요. 양구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이 안 됐죠. 우유. 센터에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한 5천여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전체 그 관내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우유를 무상급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유를 무상급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참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는 앞으로 무상급식이 돼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그 급식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제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그 강원도하고 매칭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납부하는 상태고 우유. 무상급식은 되어 있습니다. 우유를 말씀드리고. 우유는 네. 저희는 이제 그 친환경 급식비하고 그게 이제 친환경 그 식자재 그게 된 것만 이제 부담금이 돼 있고요. 같이. 우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중앙 문화해설사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당 운영을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인가요? 학당은 이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문해교육사를 먼저 양성을 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그 강사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하는 건데 문해교육사 먼저 양성하고 학당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 그 경로당이 만약에 그런 어르신이 많다면 그 경로당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좀 산발적으로다가 분포되어 있다면 거기 이제 주된 중심지에다가 네. 이렇게 할 것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배우고 싶은데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양구읍에 한 곳에 지정이 돼 있는 학당을 운영한다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올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맞게끔 찾아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이 3,480만 원 예산은 그 교육사의 강사료 내지는 뭐 교재비가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간식비도 좀 많이 좀 넣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평생교육진흥조례에도 이 성인 기초 문자 네. 해독 교육이 해득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평생교육으로 이게 들어가지 예, 평생 교육의 일환인데 예. 올해 신규 사업보다 이제 처음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신청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2%는 예, 예. 없잖아요.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먼저 문해 교육사를 먼저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별개로 지금 운영하는 사업 알겠습니다. 예. 22쪽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내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신청서를 내면은 이 보조금을 받겠다 또 주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현수막 몇 개 붙여놓고 끝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의에 있어서 좀 신중을 좀 기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진짜 그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PTP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우수한 단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네, 먼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그 PPT라든가 이렇게 이제 각 단체별로 그것까지는 이제 준비하기가 사실 좀 단체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는 준비를 안 하고 다만 평가에 있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군에서 그 권장하는 사업 위주로다가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심사를 좀 이제 각 1차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 저희 총괄 부서 그다음에 3차는 이제 저희 이제 그 보조금 그 관련하는 조정실에서 최종 이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감하시겠지만은 더 열심히 하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철현 님. 네, 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일 유적지 탐방 지원은 교육청에서부터 의견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시작하는 거죠? 저희 군 자체 신규 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일반하고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도 뭐 강원도는 도토리원, 우리는 치즈정, 또 교류 공무원도 있죠. 공무원도 교류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참 좀 항일 유적지 탐방이라 그래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1,5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좀 지적을 드립니다. 자금의 상황에 보면 차라리 이거 있으면은 만주 쪽에 뭐 광교토 대왕비나 보든가 그쪽에 옛날부터 그 비싼 무늬 토기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그 옛날 그런 쪽에 어떤 그 역사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역사 의식 확립으로 해서 항일 유적지 탐방을 가는데 7,500만 원씩 드리고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시대적으로 좀 문제 있지 않냐. 60년 전에 쳐들어왔던 북한한테 그렇게 관대하면서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징기스칸 왜 원나라 애들이 쳐들어가고 왕이 강화도에 갔을 때 그 몽고하고도 안 놀아야 되고 당태종 이세미가 쳐들어갈 때 중국이랑도 안 놀아야 되고 이런 판인데 이거는 시대에 아주 뒤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와서 지금 항일 유적지 가서 물론 뭐 이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앞으로 나라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열심히 하자라는 교육 차원은 가능한데 이 명칭이 한일 유적지 탐방이 아니고 이걸 뭐 다른 쪽으로 좀 바꿔서 어떤 우리 한민족 역사와 중국 뭐 그런 거 또 우리나라 뭐 위인들이 했던 그 뭐 중국밖에 안 가는 예산이라 그러면 저 만주 쪽 가서 그런 데 가면 우리나라 조상들이 사시던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항일 유적지 탐방 그래갖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추천해 줘라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이게 변화가 쉽게는 안 되겠지만 본 의원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걸로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갈 이유가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치지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자매결연이나 안 맞고 또 치지정 공무원이 여기 와서 지금도 있나요? 갔나? 있죠? 이런 판에 무슨 항일 유적지 탐방하고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민족들 역사나 이런 거 역사지 탐방이나 이런 데로 좀 돌리셔야지. 안중근 의사 뭐 여기 상해 이런 데나 안중근 의사가 상해 가죠? 지금 그 하얼빈은 아닐 상해에서부터 거고 상해. 그쪽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좀 폭넓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얼빈도 있을 거고. 가긴 가더라도 이렇게 항일 유적지 탐방 이렇게 좀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사적인 지적을 드려봅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장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저기 10조기 장학회 운영과 관련돼서 이번에 좀 개정되는 게 있죠. 장학회 운영과 관련돼서.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도 좀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지금 이거 양록 장학회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변경되는 사항은 기존에 그 대학생 중에서 이제 학력 우수 장학금이 그 평균 평점이 4.1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장학금 지급 기준을 그 평균 평점을 3.5로다가 이제 이렇게 좀 낮춰서 이제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폭넓은 학생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그 학점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대학별 어떤 학점 이제 평점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별 평점 반영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또 대학별로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5로 낮춰서 지역의 학생들이 좀 넓게 네, 이번에 양록장학금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좀 많은 혜택을 좀 더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좀 학점을 좀 완화해 줌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어떤 예산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또 양국은에 어떤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장학금과 관련돼서는 적절하게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으로는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이제 여름에는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지금 작은 도서관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청소년 우리 수련관 주변으로 이제 수영장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야외 수영장 나름 안쪽에 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척 적죠. 어떻게 좀 제가 수련관 앞에 풋살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풋살장을 겨울에 좀 활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풋살장을 기존 우리 동호인들이 지금 이제 스포츠 타운에 지금 풋살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의 풋살장은 거의 운영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그쪽 풋살장에 우리 스케이트장을 좀 만들어서
겨울철 아이들이 좀 부모들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그 뭐 춘천시청도 시청 앞에 지금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공간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그 풋살장 그냥 뭐 만들어 놓고 행사 때만 잠깐 뭐 부스 만들어 놓고 하는데 겨울철에 그 풋살장을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좀 어땠을까? 저희도 눈썰 매장을 만들어서 동면에 지금 활용을 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그 겨울철에 대비해서 어떤 뭐 다른 행사가 뚜렷하게 지금 겨울철에 있지 않으니까 그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풋살장을 활용을 해서 스케이트장을 좀 활용을 하면 커다란 뭐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본 의장이. 고상은 지금 그 저쪽 그 체육진흥과 쪽에서 네. 스케이트장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기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스케이트장을 준비하다가 좀 일단 그 인공으로 다 얼리면 다 돼요. 그 지금 뭐 서울시청도 지금 뭐 시청 앞에 하고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저기 교육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청소년과 관련돼서 또 할 수 있는 건 또 교육생활지원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송청사리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조금 문제점이 있죠. 과장님 거기 지금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그 민원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송총사리는 이제 저희가 그 군에서 이제 시설로서 직접 이제 시설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관리 뭐 청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관리 인력이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이 지금 그쪽에 와서 뭐 흡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예산을 교육생활지원까지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증진센터를 없애버리자고 지금 그 마을 주민들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관리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근데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교육과 관련돼서 학생들의 그 진학 여부,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은 지금 초중고에 이제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지금 각 그 대학에 이제 그 발표됐던 내용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자료 정도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좀 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항일의병 유적지와 관련해서 중국에 지금 이제 7, 8월 달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같은 그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국 등을 다 저희가 이제 표기는 했는데 지금 계속 이게 계속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더 이제 진행이 된다면 저희 장소를 좀 이제 다른 곳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 네,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할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미리 좀 계획을 세울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동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